후두공 이형성의 치료와 예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을 보이는 후두공 이형성과 척수공동증 환자의 임상 증상에 따른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자료로 수술적인 방법과 내과적인 약물 투여를 병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증상에 따른 약물의 종류와 진통제의 종류입니다.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임상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증량하거나 모르핀 또는 트라마돌과 어멘테딘을 추가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는 통증을 완화하고 자극에 무디게 만들며 뇌척수액을 생산을 줄여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힘들며 병변의 진행이 지속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외과적 치료는 큰 구멍 담합 수술로 후두골을 충분히 절제하고 1번 경추의 등 쪽 부분을 절반 정도 절제합니다. 외과적으로 큰 구멍 담합 수술을 실시한 요크셔 테리어의 CT의 3D 구현 영상입니다. 외과적 치료는 큰 구멍 감압을 넓게 성형합니다. 소형견에서는 큰 구멍 담합 수술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구멍 감압 수술을 한 환자의 3D 영상입니다. 큰 구멍 감압 수술을 실시하고 머리뼈 성형 수술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관은 조직 형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경 1.1mm 드릴 비트로 4군데에서 6군데 천공하고 직경 1.5mm, 길이 6mm의 티타늄 스크류를 2에서 3mm 깊이로 장착합니다. 머리를 정상적인 휴식각으로 위치시킨 후 티타늄 메쉬와 본 시멘트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적용 사진입니다. 후두골에 스크류를 장착하고 티타늄 메쉬를 적용하여 인공적인 후두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 시멘트로 스크류와 메쉬를 일체화시킵니다. 이 방법은 관은 조직으로 인한 재수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후두공이 잘 노출됩니다. 큰 바깥 후두골 윤기 1cm 앞쪽에서 2에서 3번 경추까지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근육을 둔성 분리하면 1번 경추의 등 쪽 부분이 노출됩니다. 대부분 소형견에서는 후두골의 저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두골의 결손으로 1번 경추의 등 쪽 부분이 소뇌와 뇌척수 연접부를 압박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큰 구멍 담합 수술로 1번 경추의 등 쪽 부분을 절제한 상태입니다. 큰 구멍 담합 수술 후 후두공 압박이 해소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뇌척수 연접부의 섬유조직들을 확인합니다. 뇌척수막을 절개하고 큰 구멍 담합 부위의 뇌척수막 조직을 절제합니다. 뇌척수 연접부의 섬유조직들도 반드시 같이 절개합니다. 수술 전과 후 방사선 사진입니다. 외측상에서 1번 경추 등 쪽 부분이 절제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통 일주일 동안 증상에 따른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입원장에 미끄러지지 않는 패드를 깔아줍니다. 진통제로 트라마돌을 1에서 2주간 투약합니다. 경부가 불안정할 경우 밴드지를 2주 정도 실시하고 수술 2주 후에 봉합살을 제거합니다.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테이퍼링합니다. 증상이 보이지 않는 최소 용량을 유지하며 하루 한 번 투약 또는 이틀에 한 번 투약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점차 약물을 끊습니다. 약물을 끊은 후 증상이 보이면 다시 약물을 투약하고 저용량으로 유지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여 병변을 평가합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여 호전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외과적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원 시 기립불능의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수술 후 4일차 보행 영상입니다. 수술 후 32일차 보행 영상입니다. 수술 후 75일차 보행 영상입니다. 내과적으로만 치료한 경우 일시적으로 심각한 임상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증상이 더 심하게 진행되어
36에서 50% 정도는 안락사를 하였습니다. 외과적 치료는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며 단기적인 수술 성공률은 80% 정도입니다. 개체에 따라 저용량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 중 큰 구멍 감압 수술만 적용한 경우 감압 부위의 흉터 조직으로 인한 재압박이 발생합니다. 약 25에서 47% 정도는 질병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머리뼈 성형 수술을 같이 실시한 경우 재수술률이 약 7%로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외과적 방법이 임상 증상과 관련 병변의 진행 속도를 상당히 감소시키지만 완전히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보이는 시기가 늦을수록 예후는 양호합니다. 이는 병변에 따른 질병의 진행 속도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발 품종의 번식 가이드라인입니다. 척수 중심관의 병변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번식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후두골 이형성에 의해 후두공 이형성이 발생합니다. 소뇌가 후두공으로 탈출되어 뇌척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차성 수두증이 진행되어 뇌실이 확장되고 경부 척수 공동증이 진행됩니다. 후두공의 폐색 정도가 심할수록 수두증과 척수 공동증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임상 발현 시기가 빠르고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후두공의 폐색 정도가 경증일수록 진행 속도가 느려 임상 발현 시기가 늦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증상을 보여도 가벼운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후두공 이형성 환자는 증상 발현 시점부터 내외과적 치료가 추천됩니다.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쉽게 재발하고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의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의 동반자입니다.